단원별로, 차시별로 이런 식으로 팁을 공유한다면 훨씬 더 손쉽게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좀 확대가 되고 또 시간이 좀 흐르면 자연스럽게도 그렇죠. 예, 네.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그 방과후 영어 교실을 활용하면서 이제 분명히 이제 성공 사례나 뭐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많이 나올 그렇죠.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료 축적이 되면 뭐 잘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프로그램의 컨텐츠 내용에 대한 연구 개발은 계속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자, 현재 2학기 EBS 잉글리시 방과후 영어 교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교와 선생님들께 오늘 이 시간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 학교 공교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유금수 선생님, 김소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하기 쓰기는 거의 사실 현장에서 2012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듣기, 말하기, 정부는 쓰기, 성적을 위한 영어가 아닌 실용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대비책으로 니트 도입을 준비 중인데요. 기존의 듣기, 읽기 위주의 영어 시험에 쓰기와 말하기 영역 평가를 추가해 영어 교육 과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016학년도 수능 외국어 영역을 대비할 가능성도 있어 학생,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경기도 부천의 한 고등학교. 오늘 이곳 학생들과 함께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A형, B형 이런 거 들어봤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오한 내년부터 시험이 시행되는 만큼 1, 2학년 학생들은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고 합니다. 단계에 놓였어요. 2학기 때는 그냥 가이드 영어의 4대 영역을 평가하는 니트 중에서 특히 말하기, 쓰기 영역은 시험 방식부터가 많이 생소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쓰기 영역에 대한 궁금증을 학생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제 쓰기 영역이라는 따로 이렇게 수업이 없다 보니까 수능에서 이제 풀 때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평소 아무래도 쓰기 영역이 시험 쪽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대비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 서술형 평가를 위해서 작문 연습 아니면 이렇게 어순 배열 이런 쪽으로만 쓰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시험 방식이 많이 낯설고 부담스러울 텐데요. 영어 궁금합니다.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 쓰기 영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기존의 수능 그 외국어 영역과는 분명 좀 다른 점이 많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네. 수능에는 없었던 그 라이팅이라든지 스피킹 부분이 추가가 돼서 학생들이 참 어렵다라는 반응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말하기와 쓰기 이 두 가지 영역에 관한 대비책, 공부 방법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시간이죠. 쓰기 영역은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좋을까? 이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BS 2에서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가이드 프로그램에서 쓰기 3급을 맡고 계시죠. 분당고등학교 강미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박준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존의 수능 영역과는 달리 이제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팅과 스피킹이 포함이 돼가지고 많은 학생들과 또 학부모 여러분들 또 선생님들도 대비하기 참 난감하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니트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셔널 잉글리시 어빌리티 테스트에서 국가 영어 능력 시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 도입되는 그 영어 시험인데 크게 세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능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1급은 일반 성인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2, 3급은 이제 우리 학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몇 가지 현재 수능과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2급은 현재 이제 학문 위주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고요. 3급은 실용 영어 위주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구되는 이제 그 능력들을 이제 구분해서 실시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하기 하고 쓰기가 직접 평가가 됩니다. 네. 물론 이제 현재 수능에서도
영어 시험에서도 말하기하고 쓰기를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간접적인 방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무래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학교 영어 교육도 좀 불완전하게 가는데 이것을 직접적인 평가 방식을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일대 커다란 변혁을 예고하는 하나의 그 부분인데요. 세 번째는 현재 수능 영어 시험은 9등급입니다. 일종의 상대 평가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 니트 평가는 만에 한 4등급 정도의 평가입니다. 단계가 푹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자격 시험화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모든 시험 네 가지 영역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험 보게 됩니다. 소위 IBT 인터넷 베이스 테스트 해가지고 현재는 지필고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또 학생들한테는 현재 일회성 기회가 한 번 응시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까지는 아마 이제 허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수능 영어 시험과는 많은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하기나 쓰기 같은 경우요. 그 일단은 이제 뭐 문법상 맞지 않아도 그냥 그 뜻은 통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문법을 정확히 해서 쓰거나 말하는 사람과 문법은 좀 다소 틀리더라도 의사 전달은 좀 할 수 있는 수준. 그게 배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는 몇 가지 평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루브릭이라고 말을 쓰는데 몇 가지 우리가 평가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휘 같은 것도 있고 또 문법 사항, 그다음에 또 얼만큼 학생이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하느냐, 적절하게 하느냐 몇 가지 평가 요소가 있거든요. 그 요소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매기고 그 총합으로서 이제 학생들의 그 말하기 능력이나 또 쓰기 능력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학생 얘기가 그 내신 평가에 서술형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 학생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쓰기 평가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25%가 서술형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시험에서. 근데 하지만 서술형 평가와 많은 친구들이 이제 니트도 아마도 그런 식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는 그거는 정말 큰 오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술형 평가에서는 사실은 우리말로 쓰는 것도 있어요. 영어 시험이지만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의 가정, that assumption 이런 부분에 밑줄이 쳐 있으면 그 가정을 이 글을 읽고 네가 제대로 파악했는지 우리말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봐라 라는 것도 서술형 평가의 일부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보는 내신 시험의 서술형 평가는 단답식이거나 아니면은 한두 문장을 적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니트 같은 경우는 한두 문장을 적는 거는 쓰기 3급의 가장 기본적인 한두 문제뿐이 안 들어가고요. 나머지 대다수는 정말 완벽한 글 하나를 아이들이 다 적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영어로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서술형 평가 나 해봤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만약에 그리고 대비를 안 했다가 시험장 갔을 때는 정말 당황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저희를 세대를 포함해서 한국의 그 영어 공교육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주입식 교육,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이걸 외워라,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온 게 사실인데 이 라이팅이나 스피킹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라이팅 클래스가 없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형님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현직 교사지만 지금까지는 안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안 나왔거든요. 오히려 시험이 안 나오는데 그거를 가르치면 오히려 민원 들어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빨리 하나라도 더 가르쳐달라고 오히려 민원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까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평가가 바뀌면 교육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전국의 많은 학교들에서 스피킹, 라이팅 시범 학교가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요. 그것에 맞게 그 결과들을 통해서 아예 선생님들 이제 라이팅 수업, 스피킹 수업 할 수 있도록 매뉴얼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도 각 학교에 배부가 되었고요. 수업은 지금 이제
지금 아이들은 아직은 안 배우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이팅은 이제 이 시험을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중학교에서도 지금 라이팅 이제 공부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라이팅 수업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 연수가 정말로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라이팅에 관한 이 연수를 받고 실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이 바뀌는 게 단순히 시험 문제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죠. 예.